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믿음과 마음가짐이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히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적인 원리, 또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정말 관점이 다양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요즘같이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이 믿음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료들이 영적인 접근법도 있고 뇌과학, 성공학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이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국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거 같아요. 핵심이죠. 마음의 힘, 보이지 않는 가능성, 이걸 믿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특히 저는 그 맥스웰 몰츠 박사가 말한 자아 이미지 개념,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자아 이미지요? 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행동이랑 결과를 다 결정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아 이미지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우리 신경계가요. 이게 실제 경험인지 아니면 그냥 생생하게 상상한 건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한대요. 어허, 정말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최면 상태에서 운동선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했다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게 마법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그냥 끌어내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핵심은 나는 뭘 못해. 이런 스스로 만든 한계 같은 네, 그런 잘못된 믿음. 거. 그걸 깨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위축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이걸 교감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그 비유가 재밌죠. 소리굽새 아시죠? 같은 주파수끼리 이렇게 딱 공명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런 게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에너지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주파수라. 약간 어려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주파수 채널 맞추기.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 그 존에 들어갔다고 하는 상태? 네,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걱정하고 잡념 많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흔히 베타파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한대요. 아하. 근데 그 명상 같은 고요한 상태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졸리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 상태요? 명상할 때처럼 마음이 아주 고요하거나 이걸 알파파라 세타파 상태라고 하죠. 아니면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막 무아지경 상태 같은 거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와, 그럼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계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길거리 간판 같은 거 무심코 봐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입력된 명령은 자동으로 수행하고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양말 신는 순서 거의 똑같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무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강력하지만 가끔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인 거죠. 뭐랄까 자동 항법 장치 설정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무의식의 명확한 목표를 반복적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 내 무의식은 나를 도와서 이 목표 달성을 계속 진행시킨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명확하게. 아,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고 막 생각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까치가 둥지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나뭇가지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의도를 가지고 쌓다 보면 결국엔 견고한 둥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꾸준히 반복하면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와닿았어요. 까치집 비유 좋네요. 특히 돈에 대한 믿음 프로그래밍도 강조되던데요. 그냥 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믿음을 심어주느냐의 문제군요. 돈을 선한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악의 근원으로 보느냐.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집중도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에너지, 서비스 이런 걸 먼저 갖추어야 부가 따라온다. 이런 관점이요.
이것도 결국엔 마음의 준비, 즉 무의식 프로그래밍과 연결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만 없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거랑 통하네요. 네, 그렇죠. 또 좋은 부채는 활용할 줄 아느냐, 아니면 부채는 무조건 나쁜 거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만든다는 분석이에요. 집중력.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완전히 몰입하면 주변 소리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깊은 집중 상태, 아까 말한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명상할 때는 그래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원하는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러다가 잡념이 막 끼어들면 성공이면 성공, 성공 이렇게 핵심 단어를 반복해서 의식을 다시 집중시키는 방법을 쓰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집중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진짜 믿음. 이게 마지막 퍼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믿음.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그냥 믿고 싶다 이런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 펜을 손에서 놓으면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것처럼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겉으로는 막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나 이게 진짜 될까 하는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게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망상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정말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좀 달성 가능한 작은 성공들을 반복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진 믿음이 혹시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은 아닌지 이걸 좀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교감의 원리, 또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집중과 진짜 믿음까지 여러 목소리들이 결국 믿으면 보일 거야. 이런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당신이 직접 한번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매일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미래를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오감을 다 동원해서요. 혹은 당신을 좀 은연중에 제약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믿음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건 잘 못해 라던가 그런 믿음 하나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현실에 어떤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지 누가 알겠어요. 직접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차근차근. 오늘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성공이든 목표 달성이든 그 핵심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